이번 시간에는 엣지 시메트릭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곡면에 존재하는 모서리를 편집을 해서 대칭 영상을 만들면서 곡면을 편집하는 기능입니다. 대칭 영상의 제품일 경우에 설계자들이 대부분이요, 제품의 반만 모델링을 하신 후에 기준 데이텀을 기준으로 미러 바디를 해서 제품을 완성시키게 되는데, 작업을 다 하고 나서 미러 바디를 한 후에 대칭되는 모서리를 확인을 해보면 이 부분에서 날이 서 있거나 아니면 연속성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미러 바디를 하기 전에 면을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기준 데이텀에서 면 자체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연장을 하면서 데이텀까지 면이 생성이 되고요. 동시에 상대쪽의 미러 바디와 연속성도 줄 수가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NX를 띄워서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제 파일은 지난 시간에 한 매치 엣지 예제 파일이 되고요. 이 하늘색은 잠깐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녹색 면을 YZ 데이텀을 기준으로 미러를 해서 완성을 할 건데요. 측면도에서 확인을 해보면 제품 자체가 YZ 데이텀까지 다 만들지 못했고요. 부족합니다. 이럴 때 연장을 해서 데이텀 플랜으로 잘라줄 수도 있지만 엣지 시메트리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연장도 되면서 대칭되는 면의 연속성까지 줄 수가 있다는 기능입니다. 실행을 하시고요. 리셋 버튼을 눌러서 디폴트로 만드신 후에 모서리를 입력을 받습니다. 에러가 떨어지는데 이 시메트릭 플랜이 맞지 않아서 그럽니다. YZ 데이텀에 의해서 미러를 원한다면 XC를 선택을 해주셔야지만 YZ 플랜이 선택이 되고 OK를 해서 보면은 면이 정확하게 YZ 평면까지 오면서 편집에 들어가서 다시 보시면 컨티뉴티가 디폴트로 G1이기 때문에 미러 바디와 탄젠트 면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 상태에서 미러 바디를 하게 되면은 부드러운 면이 생성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미러 바디는 설계가 다 끝난 후에 미러 바디를 하는 거고요. 중간중간에 미러 영상을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지난 시간에 활성화시킨 어널리즈 쉐입 툴바 안에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미러 디스플레이라는 기능을 선택을 해주시면 미러가 되는데요. 지금은 XZ 평면 기준으로 됐기 때문에 미러 시키는 평면을 바꿔보겠습니다. 역삼각형 버튼을 눌러서요, Set Mirror Plan을 실행을 하셔서 이 다이나믹 WCS를 어떻게 옮기냐면요, 노말이라는 이 축을 기준으로 돌리시면 편해요. 이 노말이 내가 원하는 YZ 평면의 노말한 방향이 오게끔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9를 선택을 해서 90도로 돌려주면은 이렇게 미러가 됩니다. 그리고 중간 마우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OK가 되고 기능이 종료가 되죠.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미러 바디를 물리적인 파일로 만든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만 보면서 확인을 하시는 거죠. 필요에 의해서 활성화를 했다가 확인을 하고 나면 다시 꺼주시는 겁니다. 껐다 켰다 하면서 확인을 해주시는 거고요. 엣지 시메트릭을 사용하기 전에 미러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작업하면 더 좋습니다. 작업한 피처를 삭제를 하시고요. 미러 디스플레이를 하신 후에 다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지금은 미러를 하면은 면이 부족한데요. 엣지 시메트릭 기능을 다시 한번 사용을 해서 보면은 동시에 면이 연장이 되면서 연속성도 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G2까지 가능하고요. G1까지 된다라고 하면 여기 디폴트로 놓고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단계에서 미러 형상이 궁금할 때 미러 형상을 확인해야 될 경우에
이 기능을 사용하면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제 파일을 바꿔서요. 한 번 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은 스무스4이라는 파트 파일입니다. 이번에는 시트 바디가 한 장이 있는데 면은 여러 개의 면이 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칭을 해서 제품을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WCS가 비활성화 되어 있으니까 단축키 W를 눌러주시면 활성화가 되고요. XZ 평면을 기준으로 미러를 하겠습니다. 미러 바디를 하면 XY 평면으로 되는데요.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 노말이 XZ 평면에서 90도인 방향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마이너스 90도 해서 OK를 하게 되고 확인을 해서 보면은 엉망이네요. 이 부분은 갭이 발생을 했고요. 이쪽 측면은 탄젠트하진 않지만 어차피 직선으로 들어가고 제품에서 구배가 있는 거라서 문제는 없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이쪽 측면을 보시게 되면 파팅 면에서부터 역구배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 면에서부터 이렇게 다운이 돼야 되는데 살이 튀어났다가 들어가게 되면은 제품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죠. 이러한 형상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편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칭을 했을 때 시메트릭하게 하면서 연속성을 줄 수 있는 기능이 엣지 시메트릭이라고 했으니까 선택을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서리를 선택을 딱 하면은 에러가 떨어지는데요. 이 에러의 메시지는 이 면은 수정을 할 수 없다.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비서페이스 타입이나 언트림된 면이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면 자체가요, 지금 원래의 면에서 트림이 다 되었죠. 원래는 아마 이렇게 컸을 거예요. 근데 트림에 의해서 블렌드도 주고 이 면에 의해서 잘리고 하다 보니까 원래의 면이 아니라는 거죠. 원래의 면을 찾아서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서트 안에 트림 안에 언트림이라는 기능을 우리가 학습을 했어요. 언트림 하고자 하는 면을 선택을 하고 OK를 하면은 원래의 면을 되찾아준다라고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변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바디는 하이드를 해놓고 이 면으로 편집을 해볼게요. 엣지 시메트릭을 실행을 하시고 다시 이 모서리를 선택을 하면은 이번에는 메시지가 틀리지만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대칭되는 축 자체가 지금 잘못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럽니다. 이번에는 YC로 해야지만 되고요. OK를 해서 보면은 부드럽게 이어지면서 면이 수정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언트림된 면이나 빗서페이스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원래 면을 찾아서 수정을 하시고요.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면도 편집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갭은 없지만 G1이 되지가 않아요. G0입니다. 그냥 여기를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이어줘야 되는데 기준 자체가 여기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 겁니다. 실행을 하고 모서리를 선택을 하고요. 디폴트로 OK를 해서 보면은 이 부분에서는 G1으로 부드럽게 이어졌지만 가다가 약간 살이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이 면까지 이 기능에서 이렇게 잡아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능은 어떤 거냐면 엑스폼이라는 이 기능을 가지고요. 면을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면을 선택을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많이 폴이 올라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다운을 시켜 볼게요. 쭉 드래그 해서요. 무브에서 WCS 방향을 이쪽 쭉 ZC로 놓고요. 다시 WCS에다 놓고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폴을 잡고 이렇게 좀 약간 다운을 한번 해보죠. 살짝 다운 시키고 OK를 해서 보면은 면이 이렇게 다운이 됐죠? 그리고 나서 다시 확인해 봅니다. 면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고요. 이 면을 그대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원본에 있는 형상을 부릅니다. 컨트롤 시프트 U를 하게 되면은 뒤에 있는
시트 바디가 넘어올 거고요. 수정이 다 끝나면은요, 미러 디스플레이를 이제 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면들도 여러분들이 추출해서 연장하고 필요 없는 부분 또 잘라내고 하시면서 만들면은 제품이 될 수 있는 형상으로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요. 엣지 시메트리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동시에 미러 디스플레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